두 번째 예제로 넘어갈까요? 랩 1-4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또 별도의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이번에는 랩 1.4라고 해야겠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와 같이 선형 회귀를 우리가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말하자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그라디언트는 경사, 기운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사라고 보통 번역하고요. 디센트,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단어죠. 그래서 경사 하강 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법입니다. 즉 W하고 B라는 파라미터를 가장 적절하게 구하는 그런 과정을 이런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하고 있고요. 자, 몇 가지 툴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PLT use style 지금 제공되고 있는 딥러닝 NPL 스타일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도 도우미 함수죠. 플롯 하우스와 플롯 컨투어 with 그레디언트 그리고 PLT 다이버전스 PLT 가려 있어서 안 보이네요. 조금 키워놓고 볼까요? 그라디언트까지 그라디언트까지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임포트를 하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는 동일한 내용인 관계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방금 전 예제에서 했었죠. 즉 1과 2라는 두 개의 입력값이 있을 때 그것의 결과가는 300과 500이 출력되는 그러한 예를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미 코스트 값 계산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이것도 코딩이 된 관계로 우리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필요한 관계로 라이브러리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코스트 함수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x, y 입력과 출력값 그리고 파라미터 w하고 b를 주면은 이 주어진 w하고 b를 사용해서 예측하는 예측치와 타겟 y와의 차이의 제곱을 모든 풀리한 자리에 대해서 구한 후에 평균을 내는 또는 여기서는 2분의 m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과정이 요 컴퓨트 코스트 함수에서 사용되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그리고 강의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 비용 함수, J 함수가 작아지도록 W하고 B를 말하자면 찾는 건데 그 방법이 주어진 W하고 B를 임의의 값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같이 지금 여기에 컨버전스, 즉 수렴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W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하느냐면 현재 주어져 있는 갖고 있는 W 값에다가 빼기 알파 곱하기 즉 비용 함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방향으로의 미분값
즉, 요 미분 값을 계산하는 수식이 아마 강의 노트에 다 우리가 그 유도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B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거는 그 B 방향으로의 미분 값을 곱해주는 것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결국에는 요 수식을 말하자면은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W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도 파라미터 하나니까 그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 미분값 계산하는 게 수식적인 어떤 전개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미 이것도 수학적으로 이미 전개가 끝났습니다. 즉 J 함수를 W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됐죠? n분의 1 그리고 썸메이션 0부터 n-1까지 요 두 함수 그 결과값의 차이, 즉 그 예측치 y hat 빼기 타겟 y 값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당하는 xi 값을 곱해주는 것이 그 xi 지점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미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은 모양인데 이 B에 관한 미분치는 xi 입력과 곱해주는 것만 사라지는 그렇게 그 유사하면서도 좀 단순한 형태를 갖는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그 W와 B, W도 바꾸고 B도 바꿔야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J 함수의 W와 B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imultaneous 업데이트를 한다 그랬죠. 동시에 한꺼번에 W하고 B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인데 한번 따라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뭘 하는지 한번 그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ion gradient descent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거고요. 입력값과 출력값과 W값과 B값만 여기서 있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그 함수의 말하자면 그 주성문은 그냥 무시하고요. 여기 코드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볼까요? 일단은 그 샘플 개수 확인해야죠. m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력점 shape의 AP의 0번째 엘리멘트가 말하자면은 그 훈련 자료 개수가 되고요. 여기서 그 파라메타 이름을 DJ 밑줄 DW, 그러니까 그 W 방향으로의 미분치의 DJ 오버 DW를 상징하는 그 파라미터고요. 그 값을 일단 0으로 놓고요. 왜냐하면 초기화시키고서 매번 다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DJ 밑줄 DB, B에 관한 미분 이것도 0으로 파라메타를 초기화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for 루프를 써서 이번 훈련 자료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in range m 여기서는 range를 그냥 m으로 쓰면 되는 거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그 일단은 forward 그 소위 모델을 한번 그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wb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w 값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파라메타 값을 알고 있는데 그 파라메타 w 곱하기 x의 i번째 말하자면은 그 입력값 더하기 b 이게 모델이었죠. 이게 보통 y 해시라고도 우리가 많이 그 수식 전개에서 사용됐던 거고요. dj 밑줄 dw 밑줄 i번째 그 샘플에서의 훈련 이게 훈련 자료 하나하나마다 말하자면 미분치가 다 따로따로 구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곱셈에 보면은 w 그러니까 xi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어떡합니까? F 밑줄 WB 더 빼기 YI 즉 i번째 훈련 자료와의 차이를 우리가 가로 열고 구한 다음에 이거는 미분치 계산 수식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X 임플리멘트 하는 겁니다. 자, 요번 그 요 수식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 수식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요 수식 여기에 더해지는 거 그죠? 이 그 예측치 predicted y 값과 y의 차이 곱하기 xi 그거를 여기다가 임플리멘트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러니까 B에 관한 미분도 또 구할 수 있었죠. DB 마이너스 그러니까 밑줄 i번째 훈련 자료에서의 근데 이 친구는 뭐 그 yi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했죠. F 밑줄 WB 빼기 y i 그죠? 여기에 끝이고요. 자, 그것을 계속 이제 누적해서 말하자면은 더해 준 다음에 그 m으로 나눠주는 평균 값을 구하는 게 그라디언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값
그러니까 그 구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덧셈과 그리고 마지막 개수로 나눠주는 걸 다시 할 겁니다. 뭐 이걸 더 심플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코딩을 할 줄 아는 익숙한 친구들은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한 줄로도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있습니다. 더하기는 dj 밑줄 db 밑줄 i 그리고 dj 밑줄 dw 플러스 이퀄 dj 밑줄 dw i 이게 모두 더해졌을 테니까 그럼 dj 밑줄 dw는 dj 밑줄 dw 나누기 스펠을 잘못 썼네요. 밑줄 dw 나누기 m을 해주면 되고요. dj 밑줄 db 이퀄 dj 마이너스 db 나누기 m으로 나눠주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제 반환해주면 되겠죠. return 그라디언트 값만 리턴해주면 되는 겁니다. dj 밑줄 dw와 dj 밑줄 db를 이제 리턴해주면 이게 함수가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죠. 자, 이제 요 예제를 실제로 한번 그라디언트 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자료 X트레인과 Y트레인 자료 주고요. 그리고 그 컴퓨팅 하는 방법, 코스트, 비용 함수 계산하는 함수하고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함수를 주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은 게 생성이 되는 이러한 그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함수인데 한번 볼까요? plt 밑줄 그라디언트라고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넣고 컴퓨트 코스트 함수 계산하는 방법 함수 주고요. 그리고 컴퓨트 그라디언트까지 주고 완료되면 플로팅을 보여달라.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컴퓨트 gradient is not found. 컴퓨트 제가 여기 이름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썼군요. 잘못 썼군요. 저 보지 않고.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거니까 컴퓨터 그라디언트가 맞네요. 그렇죠? 함수 이름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plt gradient에서 컴퓨터에서 dj가 없답니다. dj 마이너스로 썼네요. 제가 요거 빨리빨리 하느라고 밑줄 요거 그냥 그 variable name인데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자, 뭐 오타가 맞네요. 자, 이번에는 dj db가 jwdb로 또 잘못 썼네요. 리턴할 때 djdb인데 dj 또 있네요. 오타가 굉장히 많네요. 그냥 카피할 걸 잘못했네. 자, 봅시다. djdx addline 이거는 그 데이터에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그죠? 1, 2, 503 djdx에서 플로트 non-time unsupported operand xtrain ytrain 이거는 그 라이브러리 자체 내인데 플롯 plt gradient plt gradients 아마 여기 그 라이브러리에서 뭐 또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면서 혹시 제가 타이핑 또 에러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한번 다른 것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trl C. 좀 심상치가 않은 에러긴 한데, 어디서 에러가 떴을지 모르겠네. 정확히 어디서 에러가 떴는지는 저도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타이핑 할 때 무슨 그 에러가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말하자면 제대로 타이핑했으면 될 거고요. 그냥 무시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 그 프로바이드 된 거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잘 동작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 그려주는 겁니다. 너무 그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그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말하자면은 W와 B 파라메타가 있잖아요. W와 B 파라메타가 있고요. 그죠? 그 W하고 B가 바뀌면 그것의 어떤 우리가 아마 기억을 나실 겁니다. 여기 이 함수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 그 컨투어 맵으로 비용 함수를 그리면은 우리가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여기가 제일 그 작고 컨투어 맵이 이런 그 소위 그런 그 형태를 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울기의 방향은 그 뭐죠? 서피스에서 그 기울기 방향을 재면은 이 등고선의 수직된 방향이 그 기울기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울기 방향과 그 기운 정도를 이 화살표의 크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점을 하나 찍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볼까요? 지금 그 W 그러니까 가장 최저점 여기죠. 여기는 요거는 W하고 B를 말하자면은 그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어서 요 B는 100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지점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가 100인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요 지점을 이렇게 쭉 잘라서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코스트 모양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W가 제로일 때, W가 제로일 때, W가 제로인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200이네요. 죄송합니다. 200. W가 200인 지점이 여기인데, W가 200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말하자면 그 길이가, 벡터의 길이가 거의 점이잖아요. 그죠? 점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떤 방향으로도 말하자면은 그 기울기가 없는 거고, 그리고 크기 자체도 말하자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 자체도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요 마이너스 250이라는 여기 그 기울기 값을 갖는 요 W가 100인 위치를 볼까요? W가 100인 위치가 바로 요겁니다. W가 100인 위치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요 그림인데 여기인데 요것도 지우고 봐야겠네요. 화살표가 약간 커졌죠. 근데 그 화살표에 말하자면 방향이 요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이쪽 방향 W 방향으로의 말하자면은 그 길이가 250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인 거였고요. 요것도 똑같이 300인가요? 여기 있네. 300. 300에서 보니까 250 나왔네요. 300 위치로 확대해서 보면 만약에 좀 점프해서 여기라고 한번 그냥 가정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 여기라고 제가 다시 그리기 싫어서 화살표를 요 정도라고 봅시다. 요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나온 게 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것에 말하자면 수평 방향의 길이가 한 250 정도. 만약에 B에 관해서 또 그림을 그렸다면은 아마 정확히 뭐 몇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크기의 그런 그러니까 벡터가 말하자면은 그라디언트고 그라디언트의 컴포넌트를 수평 방향 W 방향 B 방향을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한 게 바로 요 값과 요 값인 거예요. 요 값과 요 값을 구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경사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시각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아주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많은 그러한 그 예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경사를 지금 경사만 구했지 경사 하강 방법으로 W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B도 업데이트 안 했잖아요. 이 알고리즘을 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코드 자체가 워낙 중요한 코드니까 definition gradient descent 이름이 요걸 gradient descent이네요. desce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네요. x하고 y가 들어가서 w인 b인 왜냐하면 초기 값은 필요하니까요. 처음에 그리고 알파 값 우리가 학습률이라는 거 여기 집어넣고요. num iter 그러니까 반복 횟수도 줘야 되고요. 여기 사용되는 포스트 함수 하고 아마 이걸 좀 더 키워놓고서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함수까지 주면은 끝이네요. 그죠? 코스트 함수 펑션과 그라디언트 펑션. 그러면은 이제 완료되면은 되는 거고요. 자, 이 함수에 사실 이것 좀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좀 그 함수를. 자, 그 뭐 주성문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이 그 코드 자체를 한번 읽어보는 의미로 다시 한번 타이핑하도록 오타가 없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 카피해서 한번 쓰고 있고요. W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넘파이 어레이에서의 복사 카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레이를 또 다른 어레이로 카피하면요 그 내용은 그 전혀 바뀌지 않고 그 포인터만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거에 말하자면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 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서 딥 카피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값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어레이가 생성돼서 이 초기 값을 잠깐 동안 저장해 놓기 위한 거고요. 자, Jhistory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했을 때 비용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비용 값을 계속 한번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자 디스플레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도 히스토리를 우리가 기록해 놓고서 그 파라메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B는 Bin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W는 Win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된 거를 사용할 거고요. for I in range. 자, 여기서의 range는 그 이제 샘플 개수가 아니라 number of iteration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 횟수를 우리가 그 지정을 해주면은 그 반복 횟수만큼만 말하자면은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죠. for I in range. 컬러 코딩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상관없습니다만.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for I in range. 제가 여기서 어쩐지 세마이콜론이나 콜론으로 해야죠. DJ over DW 그러니까 우리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DJ DB 얘는 그라디언트 컴퓨테이션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달해주는 함수 이름은 그라디언트 펑션이니까 근데 여기에 필요한 입력은 다 알고 있죠. X, Y, W, B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라디언트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서 이 파라메타 업데이트라는 건데 B는 B 빼기 알파 곱하기 DJ 제가 여기서 자꾸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DJ DB인데 DW라고 자꾸 쓰네요. 그죠? DJ DB죠. DJ DB고 B 방향으로의 미분값을 곱한 거 알파에다가 그걸 빼주는 거고 W는 똑같죠. W는 W 빼기 알파 곱하기 DJ 밑줄 DW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걸 그냥 계속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는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제가 끝내볼게요. return W 값 계산된 거, 그죠? B 값 계산된 거,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드로 완성된 거를 리턴 할 거고요. J 히스토리와 P 히스토리를 리턴 받아서 우리가 프린트 할 거고, 그거를 여기 만드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즉, if i가 10만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J 히스토리에 append J 값을 계속적으로 한 번씩 넣어서 말하자면 리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ppend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그 배열의 제일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계산해서 코스트 펑션을 써서 누구를 현재 x와 y와 wb를 써가지고 코스트 함수를 하면 현재 w와 b에 대한 그 비용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프린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어펜드에서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리턴 받아서 그걸 그림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얘는 w하고 b를 우리가 그 이런 어레이 형태로 하고 싶은 거고요. 또 if i 이 그 퍼센트는 모듈러 사인이죠. 나머지 값이에요. mass dot 이거는 좀 안정장치고요. C는 소수점 없애는 거. 그 number of iteration을 그 10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0번마다 한 번씩만 프린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 0이면은 매 10번째마다 프린트를 한번 해주는 거니까 출력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 fstring 쓰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문자열하고 fstring을 써서 i라니까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걸 길이를 4를 줄 거고요. 그때 코스트 값도 한번 출력해 보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j 히스토리에 저장해 놨잖아요. 그 값을 그냥 끄집어 오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면은 그 어레이의 제일 마지막 번째 걸 끄집어내거든요.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0.2 익스포넨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쉬운 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 주도록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또 요거는 시간 계상 제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게요. DJDW, DJDB, FB, 그러니까 W하고 B,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값하고 그 파라메타 값을 그 계산 그 10번째마다가는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한번 해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띄어쓰기를 위해서 공백. 자, 이거는 이제 완성됐을 거예요. 그죠?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함수를 이제 완성했으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함수가 완성된 거고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그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는 그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파라메타 세팅만 좀 해주는 건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W를 초기 값으로 winit이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요. 0으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B도 일단은 초기 값으로 0으로 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였으면 좋겠죠. 그리고 iteration을 반복 횟수는 한 그 10,000번만 한번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 temporary 알파 값, 그러니까 학습률은 뭐 1.0 exponential 마이너스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01이에요. 0.01, 0.01 값을 한번 넣어본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W 리턴 받을 거는 그 결과값 final 그 W 값 그리고 B final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J와 파라메타 J 히스토리와 P
히스토리 값을 리턴 받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실행시킬 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Xtrain, Ytrain, 아마 그 W 이니셜라이제이션 값, 그리고 B 이니셜라이제이션 값. 자, 많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알파 값, 그 다음에 아이터레이션, 컴퓨터 코스트, 뭐 뻔하니까 여기 봅시다. 알파 값 먼저. 템퍼 알파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쓴 것도 제 거에도 이게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서 지금 조금 줌아웃 하고서 작업한 후에 다시 줌인을 켜서 확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TMP 알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터레이션 하고 그 컴퓨트 코스트 함수하고 컴퓨트 그라디언트 함수를 주는 거였죠. 다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iterations 컴퓨터 코스트 템퍼 iterations 여기서 뭐 복수를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또 일관성 있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마지막에는 그 프린트 문이니까 이건 그냥 카피할게요. 이것도 시간을 좀 우리가 세이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똑같은 걸 이거는 그 마지막으로 얻어진 W 파이널과 B 파이널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엔터 쳐볼게요. 왜 아니겠어요? 그 Ytrain의 밑줄을 제가 한 건데요. Ytrain 밑줄 긋고 자,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빨라서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직선 방정식이 그 뭐죠? 1차원 직선 방정식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지금 그 10,000번 하라 그랬는데 그 매번 반복 그러니까 1000번 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그라디언트 그 디센트를 찾은 값이 199.99이고 원래 답은 200이거든요. W 200이 찾아져야 되는데 거의 마찬가지로 찾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B는 100인데 100.0116이니까 아주 잘 찾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그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그 잘 찾았는지 이거는 그림으로 그 히스토리 그 J 함수 여기 J 히스토리 함수를 비용값이니까 그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알고리즘적인 게 아니라 플로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한번 시연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두 개 보이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사실은 워낙 그 경사도가 빨리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말하자면 작아진 다음에는 우리 눈으로 식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그 상대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째까지 반복 100번째까지만 왼쪽에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00번째 이후에 10,000번까지는 1000번째부터 10,000번째까지는 또 잘라내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즉 J 히스토리의 1000번째 이후에 말하자면 J 값을 말하자면 이렇게 플로팅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사실은 여기 값이 어딘가죠? 여기 100이니까 아니네. 요거보다 또 훨씬 뒤일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점점 더 그러니까 아이터레이션이 그 반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줄어드는 정도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한 플롯에 그렸을 때는 아주 작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0부터 100까지 또는 1000부터 10,000까지 한번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결과를 플로팅을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말하자면 그려질까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요건 그대로 여기서 제공되는 그 함수 컨투어 W 그래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컨투어 맵상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은 그 J 값, 어디 있죠? 그러니까 W하고 B가 여기 그 P 히스토리라는 데 저장돼서 리턴돼서 받아내잖아요. 이 P 히스토리 값을 플로팅을 해준 겁니다. 컨투어 맵상에서. 지금 여기 그 컨투어는 그 비용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말하자면 어널리티카에 계산한 후에 그냥 컨투어를 바탕화면으로 쓰는 거고요. 그 위에 이 벡터, 이 벡터가 W하고 B가 여기였던 게 여기로 가고, 이것도 이걸로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좀 되겠죠. 자,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한 번 반복할 때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가, 그러니까 원래는 W가 여기였던 거죠. 여기였는데 W가 이쪽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맞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요만큼 위로 살짝 커진 걸로 바뀐 거고, 그거를 이 컨투어, 그러니까 그 뭐죠? W하고 B 스페이스 상에서 이 화살표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점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근데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본 거를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하면은 약간 그 안쪽에 레인지를 잡아서, 요거는 W 레인지와 그 B 레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말하자면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그 컨투어 플롯이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이동하는 정도는 조금씩 줄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위치에 딱 도달하고 나면은 이제 그 미니멈 값으로 향해서 쫙 내려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툴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사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시각적인 그러한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알파 값을 잘 조절해야지, 알파가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학습률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렉처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렇게 그 잘 수렴하던 것이 오히려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다이버지, 말하자면은 그 발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럴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 예제인데 이번에는 알파를 약간 좀 키웠어요. 아까는 0.01이었죠. 여기서는 0.8입니다. 8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 어차피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많은 반복을 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 발산하는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은 10번만 그냥 하는 요 예제를, 요거는 뭐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알파 값만 바꿔서 한번 우리가 그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운다는 게 그죠? 알파 값만 바꾸고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알파 값을 0.01에서 0.8로 바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바로 끝난 겁니다. 10번만 반복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는 그림으로 또 한번 그려보는데, 이번엔 좀 다른 그림으로 또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그래픽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그 파라메타 값을 말하자면 비용 값과 함께 그림을 보여주는 요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2차원적으로 그려야지만 되지만 그럴 그 가치가 없고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서 1차원적으로 그 B는 100으로 놓고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 거예요. B는 100일 경우에 말하자면 W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W를 0에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이 그 2차원 공간상에서도 그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겠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이 3차원적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으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발산하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